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냐, 반영하도록 하지 않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내 변제기간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가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주식 코인으로 투자 실패하셔서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셨던 분들 대폭 증가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2030 같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코인 투자했는데 투자를 실패했다 생각을 하면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든지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에 다시 투자를 하면서 채무 금액이 훨씬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최근에도 2차전지 테마주 열풍이 불어서 나만 돈 못 딴 거 아니냐, 포모라고 하죠. 포모 증후군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해서 개인회생 파산 고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주식 코인으로 손실 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하냐, 이 부분 이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코인으로 손실 발생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별 업무 처리 방식이 좀 달라서 특정 법원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법원들은 주식코인 손실금이 너무 크다 보면은 진행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회생법원만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작년 7월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그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은 주식코인으로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서, 내가 손실을 봐서 재산이 갖고 있진 않지만 결국엔 내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회생이니까 주식코인 손실금은 그대로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됐잖아요. 그 중에서 부산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주식 코인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법원들은 여전히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했을 때 개인회생 진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예시를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전혀 없고 실수령 소득이 22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20에서 120을 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36개월 총 3,600만 원 갚는 걸로 진행되는 게 이제 원칙적인 거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식 코인으로 5천만 원의 투자 손실을 봤어요. 빌린 돈으로. 그러면 5천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으십시오라고 해서 청산가치에 잡아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100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진행이 어렵겠죠.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갚는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결국에는 100만 원씩 60개월 갚는 걸로 올리면, 변제기간을 늘리면 총 6천만 원을 갚게 되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겠죠. 결국에는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냐, 반영하도록 하지 않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내 변제기간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가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이나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이제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36개월로 잘 끝나겠지만, 나머지 법원들 같은 경우는 60개월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서울, 부산이라고 해서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을 모두 탕감받는 거냐, 요 측면에서도 또 한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서 망한 건데 투자 손실금을 모두 다 감면해 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을 재산 가치로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변제에 투입을 해서 36개월 동안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변제금의 변제 기간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나오고, 총 변제금은 내 총 채무 중에 몇 %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변제율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36개월 동안 1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갚았다 라고 하면 변제율은 36%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도 변제율은 36%는 나오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 변제율에 따라서 감면 여부가 정해지는 거라, 소득이 많으면은 이제 탕감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고, 소득이 적다면 탕감 받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주식 투자 손실금으로 전액을 면제받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변제금, 변제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단 하나의 영상만으로 모든 분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짚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 회생이든 파산, 워크아웃이든 적합한 유형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문의하셔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